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 헤겔은 자기의식, 즉 나라는 것을 깨달은 인간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것만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헤겔이 말하는 생명이 있는 것은 자기의식을 갖춘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돌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죠. 인간은 오직 다른 인간에게만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과 진리의 대립은 자기의식의 자기 통일이라는 진리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이때 그의 진리를 자기의 본질로서 확신하고자 할 때 자기의식은 욕망이라는 모습을 띈다. 여기에서 헤겔이 말하는 욕망은 대상을 전적으로 부정하며 그럼으로써 티없는 자기 감정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부정한다는 건 그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일을 말하죠. 이렇게 자기의식을 갖춘 두 명의 인간이 마주했을 때 욕망이 발생하고 뒤이어 서로에게 인정받으려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자기의식의 관계는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해 각자마다 서로의 존재를 실증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때 각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굴복시키되 절대 죽여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가 죽어버리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향, 즉 아웃헤븐이라는 단어에 담긴 폐기하다, 보존하다 라는 이중적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의식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되 죽이지는 않고 그를 보존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거죠. 생사를 건 투쟁은 무의미한 부정으로서 이는 상대를 타파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파국을 견뎌내고 살아남는 의식의 부정과는 다른 것이다. 헤겔은 독자성이라는 건 타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인정 투쟁 이전에는 각각의 인간이 독자성을 갖춘 인간이었다면 투쟁을 통해서 마침내 한쪽은 인정될 뿐이고 다른 한쪽은 인정하기만 하는 관계로 뒤바뀌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쪽은 독자성을 본질로 하는 자립성을 얻게 되고 다른 한쪽은 비자립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인정투쟁은 승자, 패자로 나뉘게 되고 승자는 주인, 패자는 노예가 됩니다. 한쪽이 독자성을 본질로 하는 자립적인 의식이고 다른 한쪽은 생명, 즉 타자에 대한 존재를 본질로 하는 비자립적인 의식이다. 여기서 전자가 주인이고 후자가 노예이다. 헤겔은 외부에 있는 사물도 자립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사물은 그 자체로 있는 존재, 즉 즉자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돌은 돌 그 자체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자립적인 존재이죠. 주인은 노예와의 인정 투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이제 이 자립적인 존재인 사물을 직접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자립적인 존재인 사물은 노예에게 맡겨지죠. 이제 노예는 자립적인 존재인 사물을 가공해서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주인은 사물을 통해 노예와 관계하죠. 우선 주인은 사물이라는 자립적인 존재를 매개로 하여 노예와 관계한다. 노예는 바로 사물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사물을 가공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사물은 노예의 노동에 저항하죠. 즉 돌은 노예의 망치질에 저항합니다. 돌은 노예의 손과 발 그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히겠죠. 헤겔의 주장처럼 사물은 주인에 대치하는 노예를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은 끊임없이 노예의 손으로 부정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도 비자립적인 의식이며 또 사물에 대해서도 비자립적인 의식이 됩니다. 이렇게 주인은 사물을 통해서 노예와 관계하죠. 또 주인은 노예를 통해서 사물과 관계합니다. 노예는 주인과의 인정 투쟁에서 패배했기에 비자립적인 의식이 됐지만 자기 의식은 갖고 있으므로 사물에 부정적인 힘을 가하여 사물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사물은 노예의 비자립성과는 반대로 자립적이기 때문에 사물에게 부정의 힘을 가한다고 해도 사물을 아예 폐기해버릴 수는 없고 사물을 가공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노동은 결코 즐거운 것이 될 수 없죠. 석상을 가공하는 노예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석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노예는 주인의 요구대로 돌을 깎기 시작하죠. 그러나 돌은 노예의 망치질에 저항합니다. 노예는 손과 몸 그리고 다리와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석상은
완성된 형태로 주인에게 바쳐지고 주인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사물을 향유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물의 자립성과 씨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인은 욕망의 의식으로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 즉 사물을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일을 주인은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노예를 통하여 사물과 관계하는 주인은 사물을 여지없이 부정할 수 있으므로 주인은 마음껏 사물을 향유한다. 이로써 욕망의 의식으로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 사물을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고 소비하는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일을 주인은 해낼 수 있게 된다. 결국 사물의 자립성으로 인하여 욕망의 의식에게 그러한 결과가 성취되지 못하던 참에 주인은 사물과 자기 사이의 노예를 계제시킴으로써 사물의 비자립성을 믿기로 하여 사물을 고스란히 향유한다. 이때 사물의 자립성이라는 측면은 노예에게 위임되고 노예는 이를 가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관계 속에서 주인은 노예에게서 그의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건 노예가 있기 때문이고 노예가 노예 되는 건 주인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하나의 변증법적 운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예가 있어야만 주인은 주인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노예는 자립성을 포기한 자이고 비본질적인 의식이지만 노예와 같은 자립성을 포기하고 비본질적 의식이 없다면 주인의 자립성도 본질적 의식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립적 의식의 진리는 노예의 의식에 있는 것이 된다. 물론 노예의 의식은 일단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 의식의 진리를 체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배의 과정에서 바로 이 지배의 본질이 스스로 지향했던 것과는 반대의 것으로 전도되었듯이 예속의 본질도 역시 그것의 관계 속에 실현되는 가운데 직접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전도된다. 노예의 의식은 자체 내로 떠밀려 들어가서 자기 복귀할 때 참다운 자립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적 전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주인은 노예로부터 사물을 가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점점 나태한 정신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결국 의식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데는 노동이 게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노예는 점점 사물을 가공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자립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물을 부정하는 가운데 형식을 다듬어가는 행위라는 이 매개적인 중심은 동시에 의식의 개별성 또는 순수한 독자성이 발현되는 장이기도 한데 결국 의식은 노동하는 가운데 자기 외부에 있는 지속적인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하는 의식은 사물의 자립성을 곧 자기 자신의 자립성으로 직관하게 이른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 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손에 쥐가 나서 손가락이 꼬일 겁니다. 처음 사물을 가공하려고 시도했던 노예는 바로 이런 상태였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도구를 다루거나 사물을 다루는 것에 익숙해져서 어떠한 자유의 감정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석상을 다루면서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예감하기 시작하는 거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사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형되고 가공될 때 느끼는 기쁨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예는 바로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주인이 노예를 통해 자립성을 느낀 것처럼 노예도 이런 자립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야 노예는 이 낯선 부정적인 힘을 파괴하여 스스로가 부정의 힘을 지닌 것으로서 지속적인 터전에 자리를 차지하여 독자 존재로서의 자각을 지닌다. 주인에게 봉사할 때 독자적인 존재는 타자로서 자기와 맞서 있다. 말하자면 주인에 대한 공포 속에서 스스로 독자적인 존재임이 몸소 깨우쳐지는 것이다. 사물을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독자적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마침내 그는 완전 무결한 독자 존재임을 의식하게 이른다. 이렇듯 처음에는 주인에게 예속된 것처럼 보였던 노예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을 가공하며 자립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이와는 반대로 주인은 나태한 정신이 되어서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받기 위해 노예에게 예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헤겔이 말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입니다.